그 다음에 이제 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즈벡 초청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아이들이 우선 첫 번째로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뭐 문항을 이해를 못하는 지문을 읽어도 읽을 수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학력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협력 수업을 들어가셨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앞에 수업을 하시고 우즈베키스탄 선생님께서 옆에서 통역을 해주면 아이가 이제 점점 수업에 참여도 많이 할 수 있고 뭐 발표도 하고 선생님께 질문도 하고 이렇게 좀 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네. 모든 그렇죠. 반의 선택이 그럴 이루어질 수가 수가 없어요. 없잖아요. 궁금한데 그러면 얘들이 한국 애들하고 외국 애들하고 같이 봤을 때 네. 한국을 못해서 학력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의욕이 비슷한지 아니면 의욕도 걔들이 조금 더 떨어지는지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의욕이라든지 좀 한국을 못해서 그렇기보다는 다른 쪽은 어떤지 똑같은지 그러니까 언어를 어. 빼고 보면 어떠냐고 하는 생활 태도나 아이들의 의욕이나 이런 뭐 것들. 이런 것들 한국 언어 장벽 빼고 그게 가장 크긴 하지만 그게 된다니까 일단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응. 일단은 이제 중도 입국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이제 학업 그 성취도 능력은 뭐 국내 학생들이랑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적응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 적응을 빨리 하는 학생들은 그만큼 그렇죠. 물론 차이는 차이는 있지만 금방 이제 따라가는데 이제 초반에 언어도 안 되고 적응도 어렵고 한 학생은 처음에는 조금 그래도 잘 따라하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이제 물이 들어서 학습 의욕도 떨어지고 당연히 이제 저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학습 내용이나 수준이나 양이 그렇게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4학년까지 졸업을 하고 왔다고 해서 4학년까지 내용을 다 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언어가 이제 도구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에 많은 영향을 좀 주기도 하고 그래서 초반에는 격차가 조금 적지만 가면 갈수록 조금씩 격차를 벌리는 또 상황이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이제 동기를 또 잃어버리니까 그 이제 기초학력이 미달된 상태에서 그냥 쭉 시간이 흘러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르겠지만 그 신창 중학교로 진학을 했을 때 신창 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신창중이나 저희 학교나 신광이나 이런 데서 다 모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학력 수준을 봤을 때는 다른 중학교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어 학급 쪽에서 6학년 수업을 하고 나면 저희는 이 정도면 다른 외국 애들에 비해서 굉장히 잘해서 환급을 시키고자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얘 교실에 와서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하는 경우가 그럼 지금 한국어 학급이 하나 아니요 세 개 개. 있어요. 세 개라고 세 개 하는 있어요. 거는 네. 학년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저학년 수업과 고학년 수업을 이제 2교시에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요. 일단 저학년 수업은 1, 2교시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진행을 모아서? 하고 있고요. 모아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제 3, 4교시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이들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반이라든지 이제 성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해서 저희가 배치를 했고 그래서 약간의 무학년제의 수업 이동식 수업이네요. 네. 그럼 그 수업 시간에 한국 학생들은 뭘 배워요? 정규 교실에서 수업을 정규 배워요. 수업을 수업을 하고 하고 그럼 얘네들은 정규 수업을 빠지고 한국어 수업을 들으니까 사실 그 빠진 만큼 또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한국어가 주로 빠지는 과목이 국어하고 그렇죠. 네. 사회, 네. 그렇게 삶이 많은 한국어하고 과목. 사회 시간에 주로 그래도 빠지는 것 같아요. 한국어가 돼야지 뭐가 다 된다는 그렇죠. 거지, 결국은. 어제 신창중 방문을 했을 때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처음에는 그 학력의 편차가 심하지만 조금 시간이 가면서부터 이제 학습 언어 쪽으로 일상 한국어 말고 학습 한국어 쪽으로
교육을 좀 시키고 이렇게 했더니 편차가 점점 줄어든다 이런 말씀을 교장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네. 그 학습 한국어를 네. 익히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학년하고 고학년하고 어떠세요? 고학년 수업하는 게 좀 더 편하시죠? 아닌가요? 오히려 네. 제가 느끼기에는 저학년이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오히려 학습 효과가 빠르고요. 네. 고학년들은 중도 입국한 학생들이 많은데 얘네들이 중도 입국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 진짜 격차가 너무 막 벌어져서 아예 한국어 가나다도 못 쓰는 애가 4, 5학년에 오면 다른 이제 외국인 학생에 비해서 너무 이제 편차가 떨어져서 학습 수준을 맞춰주기도 힘들고 또 다른 애들은 알아듣는데 이 학생은 아예 단어조차도 쓰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서 예, 그런 학생들을 위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순천향대에도 고학년인데도 불구하고서 이제 위탁 의뢰를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그럼 이제 그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등교를 여기 했다가 학교에서 버스가 와서 애들 태우고 갔다가 끝나고 여기 태워다 주고 이런 시스템을 하면은 조금 수월할까요? 지금도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네, 지금 있어요. 차량이 순천향대에서 타고 차량 있는데 보내줘요. 이제 조금 말씀하신 거랑 차량이 실제 학교로 오는 게 아니고 네. 아파트마다 아, 버스 예, 예, 정류소에 예. 가서 그렇게 예, 하더라고요. 위탁한 아이들은 그렇게 네 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의 약간의 불만 사항은 위탁을 순천향에서 하고 다시 학교에 와서 맞벌이 아까 말씀드린 맞벌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이들 케어가 안 돼서 학원이라든지 방과후까지. 방과후를 하고 싶은데 네, 그런 게 위탁을 맡기면 못하니까. 그게 안 네, 된다. 결국은 아유 그런 단점이 또 학원병이에요, 있구나. 그래서 아니 그냥 이제 저희 생각은요. 등교를 여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교한 거를 선생님이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와서 그 대신 이제 수업 시간은 한 시간이 줄어들겠죠. 학교에 와서 몇 시간을 가르치고 오전에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보내주면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보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쭉 네. 돌아가지고 오는 건 아는데 그러면 누가 누군지 파악이 안 되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제대로 이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지 않고 지금 완전히 바뀌는 거죠. 네, 완전히 지금은 바뀌죠. 오전에 예, 8시부터 바뀌는데 9시 사이에 버스 타고 중간에 아예 학교로 와서 학교에서 한꺼번에 세우고 가고 담임 선생님이 이제 관리하는 체제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학교를 보내서 학교에서 마무리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시작은 아직 안 해봤으니까 네네 한번 해보는 것도 뭐 그렇게 바꾸는 게 어떨까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네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학교 초 적응 활동 이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2주 내지 3주 정도 4교시 실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이제 그 아침 시간대에 아이들이 와서 이제 학교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렇죠. 이동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또 이제 이동 시간에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이제 버리는 상황이 돼서 아까도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견 형식으로 오히려 이제 신창분원처럼 저희 인력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더 오히려 그게 예, 더 좋을 수도 있고 이제 네. 중고등학생들은 네. 이렇게 수학여행 가도 소풍 가도 자기네들이 차를 타고 가서 오잖아요. 네. 근데 초등학생들은 저희가 애들 데리고 소풍 장소 데려다 주고 다시 데려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처럼 네. 초등학생만의 특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초등학생들은 케어를 저 등교 때부터 거의 돌봄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오히려 조금 좀 마이너스가 될 것 같고 중고등학생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요 이제 4월달 만약에 네. 우즈벡에서 한 30명 아니 20명이 왔어요. 또 여기 오면 그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원적은 여기 있지만 몇 개월 동안 한 6개월 정도는 훈련대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나중에 3개월인가 지나면은 이제 이쪽으로 배정을 받는 거죠. 지금 4월 1일부터 위탁이 시작됐고요. 네. 8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8월 중순 정도까지가 1학기고 그 이후에 2학기에 12월 말까지 또 위탁을 계속 하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한 학기 수업을 해보고 네. 평가를 통해서 이 학생이 이제 위탁을 안 해도 이제 한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하면은 학교로 다시 2학기부터는 돌려보내는 걸로.
그렇게 학교는 이야기를 그런 게 있어야지 애들이 공부를 하거든요. 빨리 학교를 가고 싶으니까. 그러면 이제 학교만 이렇게 외탁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또 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지만 일단은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좀 덜 힘들으셔야 되고, 그죠? 그다음 애들 입장에서는 잘 적응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방법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또 조금 해보시면 좋고. 저희가 네. 뭐 여기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네. 그 갈수록 외국인 특수 학생이 많이 늘어가지고 아 예. 그 얘기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거기도 너무 다른 학교도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숙제라서 이제 1학년부터 시작되는데 아주 근데 이제 그게 언어적인 건지 인지적인 건지 아무튼 여기 아산 지역에 이주 배경 학생들이 많아지면서도 특수의 그런 성이 있는 아이들도 많아지는데 판별 자체가 1년 정도는 지켜보라고 해서 그 부분이 맞아요. 그거 그래서 바뀌었으면 장 선생님도 그거 계속 건의해 주셔야 돼요. 혹시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병원을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뭐 조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쓰질 않나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같으면은 교육에 대해서 교육비를 뭐 사교육도 쓰고 뭐 쓰고